노을빛 푸른 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전기사의 아내입니다. 재벌 2세 최재혁, 운전기사 아내 소영, 그리고 성실한 남편 민수,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선한 여자의 선택.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죠. 과연 럭셔리한 유혹에 빠진 여자의 최후는? 오늘의 이야기 운전기사의 아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한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민수는 평소처럼 재혁의 벤틀리를 운전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회사 창립 기념식, 임직원 가족들도 초대받은 날. 민수에게는 아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검은색 벤틀리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달려왔다. 전무님,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어, 민수 씨.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가. 회사 행사이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재혁의 말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남자의 여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재혁이 사라진 후 민수는 주차장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소영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택시로 직접 호텔에 올 예정이었다. 얼마 후 택시에서 내린 소영.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이런 곳에 어울릴까 걱정됐는데 당연히 어울려.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다. 웅장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과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소영은 그 모든 것이 신기했다. 여긴 정말 대단하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나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야. 전무님이 좋은 분이라서 이런 기회도 주시는 거고. 그래도 대한그룹이잖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러게 빨리 아이도 가져야지. 그들은 직원용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소영의 시선은 계속해서 VIP석을 향했다. 재벌 총수들과 그들의 부인들, 화려한 보석과 명품 드레스들, 모든 것이 다른 세계 같았다. 그때 무대 위로 재혁이 올라갔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제스처. 소영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그룹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연설 중 재혁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소영과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소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지만 재혁은 계속 그녀를 바라봤다. 앞으로도 대한그룹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소영은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재혁의 시선만이 느껴졌다. 전무님 연설 잘하시네. 응. 그러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애가 계속되는 동안 소영은 자꾸만 재혁을 의식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가 웃을 때도 그의 모든 행동이 눈에 들어왔다. 연회가 끝날 무렵 재혁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 씨, 부인 소개 좀 해줘. 아, 네. 제 아내 소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혁이 소영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항상 남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민수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재혁이 소영에게 악수를 청했다.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전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소영은 재혁의 손이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다. 일하는 손이 아닌 귀공자의 손이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낯이 굉장히 익은데, 아, 잘 모르겠는데요. 아, 맞다. 예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이셨죠? 네, 어떻게 아셨는지. 몇 년 전 LA 출장길에 뵀던 것 같네요. 그때도 참 인상 깊었는데, 오늘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소영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재혁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설렜다. 소영이가 승무원 할 때는 정말 예뻤거든요. 지금도 예쁘지만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재혁의 말에 소영은 더욱 당황했다. 민수는 아내와 사장 사이에 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상사가 아내를 예쁘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민수 씨, 부인분이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부러워요. 과찬이십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내내 재혁 생각뿐이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전무님도 친근하시고 소영이 예쁘다고 해주시고 응, 그런데 전무님이 널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을까? 모르겠어. 승무원 할 때 워낙 많은 승객들을 봤는데, 하지만 소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도 재혁을 기억하고 있었다. 몇 년 전 LA행 비행기에서 1등석에 앉아있던 잘생긴 남자.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때부터 소영의 마음 한구석에 그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소영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해서 재혁을 떠올렸다. 요리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어느 날, 재혁이 민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민수 씨, 내일 골프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캐디가 부족해져서 말이야. 캐디 말입니까? 응. 혹시 부인이 도와줄 수 있을까? 소영이요? 하지만 골프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골프채 정리하고 간단한 도움만 받으면 되니까. 당연히 수고비도 제대로 드릴 거고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는. 민수는 깜짝 놀랐다. 20만 원이면 그의 하루 일당과 맞먹는 돈이었다.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급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아, 전무님이 부탁이 있으시대. 무슨 부탁? 내일 골프장에서 캐디 일 좀 도와달라고 20만 원 주신다고 하시네. 20만 원? 소영은 놀랐다. 평소 그녀의 파트타임 일일당이 5만 원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골프를 잘 모르는데, 전무님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냥 간단한 도움만 받으면 된다고. 소영은 망설였다. 재혁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민수 가게에도
보탬이 될 거고, 민수 전무님 부탁이니까 민수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 알겠어. 해볼게.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골프장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자신도 모르게 제역을 의식하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골프클럽. 소영이 도착했을 때 제역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골프웨어를 입은 그의 모습이 더욱 멋있어 보였다. 일찍 오셨네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천만에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더 기대되네요. 제역의 말에 소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일단 클럽하우스에 가서 라운딩 준비부터 할까요? 제역은 소영을 클럽하우스로 안내했다.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곳곳에 보이는 명품 브랜드들. 소영은 처음 보는 세계에 압도당했다.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가끔 와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곳이에요. 당신도 골프 배워보세요. 좋은 운동이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배우기엔 너무 비싼 운동 아닐까요? 골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짜 좋아하면 방법은 있는 거고. 라운딩이 시작됐다. 소영은 제역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공을 가져다 주고 간단한 심부름을 했다. 제역은 골프를 정말 잘 쳤다. 매 샷마다 정확하고 우아한 스윙. 역시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 씨도 한번 쳐보세요. 저는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역이 소영의 뒤에 서서 골프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손이 소영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몸이 소영의 등에 닿았다. 소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스윙해 보세요. 소영의 첫 샷은 엉망이었지만 제역은 박수를 쳐주었다. 처음 치신 것 치고는 괜찮은데요. 정말요? 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골프가 끝난 후 제역은 소영을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수고비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제역이 봉투를 건넸다. 소영이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소영은 제역의 지적이고 세련된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전무님은 정말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더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르죠. 외롭다고요? 이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래요. 아, 죄송해요. 모르고.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 더 특별해 보여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평범하다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게다가 교양까지 갖춘. 제역의 시선이 강렬했다.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와인의 영향인지, 분위기의 영향인지, 점점 현실 감각이 흐려졌다. 소영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연회장에서 처음 뵀을 때 당신의 우아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소영은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민수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로맨틱한 고백이었다. 전무님.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끌림이라는 건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혁의 말이 소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실 그녀도 재혁에게 끌리고 있었다. 평소 민수와의 대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적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주는 특별함.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뭔가 자극이 부족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화 없는 대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당신은 더 큰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재혁의 말과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재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영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재혁이 준 50만 원으로 평소 사고 싶었던 화장품도 사고 새 옷도 샀다. 민수는 아내가 예뻐진 것을 기뻐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소영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소영은 핸드폰을 보며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어디서 뵐까요? 신라 호텔 1층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 소영은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 저녁은 늦어도 괜찮아. 소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처럼. 신라 호텔 1층 카페. 소영이 도착했을 때 재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멋있어 보였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기다리신 건 아니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떨렸다. 전무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신도 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서로 느꼈잖아요. 소영은 부인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런 감정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저는 민수의 아내예요. 그리고 민수는 전무님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직원이에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하지만 소영 씨, 당신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 질문에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한가? 평온하긴 하지만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당신은 더 큰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나와 함께라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재혁이 소영의 손을 잡았다. 소영은 뿌리치지 않았다. 재혁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여행도 하고 싶은 곳 어디든 가고, 먹고 싶은 거 뭐든 먹고, 입고 싶은 옷 뭐든 입고,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그런 삶을 꿈꿔본 적이 있었다. 승무원 시절 1등석 승객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들. 하지만 민수와 결혼하면서 그런 꿈들을 포기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 줄래요? 단 몇 시간만이라도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영은 한참을 고민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전무님, 재혁이라고 불러줘요. 오늘 밤만큼은 그냥 한 남자로 봐주세요. 소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동안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스위트룸 문이 열렸을 때 소영은 깜짝 놀랐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올 수 있어요. 재혁이 샴페인을 따라 주었다. 고급 샴페인의 맛은 소영이 지금까지 마셔본 것과 완전히 달랐다. 어때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재혁, 이게 당신이 살아야 할 세상이에요. 재혁이 소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요? 소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재혁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의 향수 냄새가 좋았고 그의 체온이 따뜻했다. 재혁, 소영,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맞댔다. 소영에게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민수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그날 밤은 소영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치와 열정이 있었다. 재혁은 소영을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소영은 그런 대우가 좋았다. 그날 이후 소영의 일상이 변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속으로는 재혁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재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영에게 연락했고 소영은 항상 핑계를 만들어 그를 만났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일이 많네. 응.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이 많아서. 좋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가 외도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재혁은 소영에게 명품을 사주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재혁의 설득에 결국 받았다.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사드리고 싶을 정도인거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일상이 되었다. 소영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맛봤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당신이 알아야 할 세상은 아직 많아요. 나와 함께라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조심해야 했다. 명품 옷들은 친구 집에 보관했고 비싼 화장품은 조금씩만 사용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래?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향수 냄새도 다르고 새로 산 거야? 친구가 선물로 준 거야. 좋은 친구네. 소영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특히 민수가 더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소영아, 나 요즘 오버타임 많이 해서 돈 좀 모였어. 우리 아이 가질 준비해 볼까? 넌 어떻게 생각해? 소영은 대답을 피했다. 아,
응, 그래야지. 조금 더 준비하고.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재혁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재혁도 소영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상하게 편안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재혁과 있을 때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서울의 고급 호텔들을 옮겨 다니며 만났다. 때로는 롯데호텔, 때로는 신라호텔, 때로는 그랜드 하얏트.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제주도요? 1박 2일 정도 멋진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요. 소영은 고민됐다. 하루 종일 외출하는 것과 1박 2일 여행은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민수한테 뭐라고 말하죠? 친구와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대학, 동창 모임이라든지. 결국 소영은 따라갔다.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보낸 하루는 꿈만 같았다. 오션뷰 스위트룸, 고급 스파와 마사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소영은 더욱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꼈다. 낡은 아파트, 검소한 식탁, 그리고 변함없는 일상. 여행 어땠어? 응. 좋았어.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겠네. 응. 소영은 거짓말을 하며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재혁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한편 재혁의 비서 미라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미라는 대학교 때부터 재혁을 좋아했고 비서로 일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전무님, 요즘 자주 외부 일정이 많으시네요. 제가 일정 관리를 해드릴까요?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재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이상한 결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2인분이었다. 이상하네. 누구랑 다니는 거지? 미라는 재혁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혁과 소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후 미라는 소영이 민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냈다. 설마 직원 아내와?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일을 이용하면 재혁과 소영의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간 민수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재혁의 차를 정비하다가 조수석에서 여성용 이어링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지? 그 이어링은 분명히 고급품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영이 착용하던 것과 비슷해 보였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영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민수는 몰래 따라 나섰다.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민수는 차를 가지고 소영을 미행했다. 소영이 향한 곳은 친구 집이 아니라 신라 호텔이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소영이 재혁과 만나는 것을 직접 본 것이다.
재혁과 소영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재혁이 소영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본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소영아,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아내와 존경했던 상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게다가 둘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였다.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왜 이런 일이?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늦게 들어갔다. 소영은 이미 와 있었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네. 오늘 회사 일이 많았어?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보였다. 새로 산 옷 달라진 화장 그리고 자주 외출하는 일들. 소영아, 응.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 대학 동창.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민수는 미리 준비해뒀던 계획을 실행했다. 소영이 나간 후 민수는 그녀의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고급 브랜드 옷들과 가방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언제? 그리고 가방 안에서 고급 호텔의 키카드를 발견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밤 소영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왜? 표정이 안 좋네. 친구! 민수가 소영의 가방에서 호텔 키카드를 꺼내 보였다. 이것도 친구가 준 거야? 소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다. 빈수야. 이건 다 봤어! 전무님과 함께 있는 거! 호텔에서 둘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민수야, 잠깐.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내가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분이, 그리고 너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민수는 울분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15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15년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영도 눈물을 흘렸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돈, 지위!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을 나서려고 했다. 민수야, 어디가? 모르겠어. 지금 너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날 밤 민수는 찜질방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서 재혁을 찾았다. 전무님, 민수 씨,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재혁은 순간 당황했다. 뭔 소리야? 다 알고 있습니다. 소영이와 만나시는 거, 호텔에서 시간 보내시는 거, 전부 다요. 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곧 진정하며 말했다. 민수 씨,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올라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민수가 사표를 꺼내 놓았다. 잠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이건 우리 개인적인 문제고 회사 일과는 별개잖아. 별개라고요? 제가 어떻게 전무님 얼굴을 보고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재혁은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이 상황은 회사 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전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입니까? 민수 씨, 답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나갔다. 재혁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수가 사표를 낸 후 소영은 재혁에게 급히 전화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민수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회사도 그만둔다고 하고. 진정해요. 소영 씨, 내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영 씨, 나랑 함께 살자. 뭐라고요? 이참에 민수 씨와 이혼하고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소영은 혼란스러웠다. 재혁과의 삶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민수와의 15년 추억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뭘 망설여요? 당신이 원하던 삶이잖아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함께 살자고요. 그날 밤 집에서 민수와 마주 앉은 소영 분위기는 차가웠다. 소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랑 다시 시작할 마음 있어.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소영은 고민에 빠졌다. 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맛본 다른 세상의 매력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빈수야,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지? 전무님 선택할 거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소영은 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재혁의 진심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소영은 재혁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먼저 재혁의 비서 미란이 재혁의 아버지인 대한그룹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회장님, 전무님이 직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민수라는 운전기사의 아내와 몇 달째 만나고 있어요. 회장은 분노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직원 아내를 건드려 회사 망신시킬 셈이야. 회장은 즉시 재혁을 불러들였다. 재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직원 아내를 유혹해.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을.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스캔들로 회사 망칠 셈이야.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회장은 재혁을 해외 법인으로 즉시 발령 내겠다고 했다. 미국 법인으로 가.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는 즉시 정리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나가든지 선택해. 재혁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평생 준비해온 후계자 자리였으니까. 소영아, 미안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살자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국으로 발령 나게 됐어. 2년만 기다려줘.
내가 돌아올게. 하지만 소영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다. 민수와는 이혼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동네 사람들도 흉보기 시작했다. 저 집 부인, 남편 상사랑 바람났다며? 그러더니 이혼했다던데. 소영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재혁이 떠난 후 더 이상 화려한 생활은 끝났다.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력이 공백이 많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몇 달 후 소영은 우연히 민수를 만났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다른 여자와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를 옮긴 후 만난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분은 어떻게 됐어? 미국으로 갔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소영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다. 2년이 지났지만 재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서 만난 한국계 여성과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소영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때로는 그때의 화려했던 추억을 떠올리지만 대부분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5년이 지났다. 소영은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가다 민수의 새 가족을 봤다. 민수는 새 아내와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사랑이 뭘까? 화려한 열정일까? 아니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일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민수가 주었던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카페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번 생에서는 늦었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사랑하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소영의 이야기는 쓸쓸하지만 깨달음이 있는 결말을 맞았다. 탐욕이 가져온 파멸, 그리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진짜 사랑의 소중함, 이것이 소영이 배운 인생의 쓰라린 교훈이었다. 지금까지 운전기사의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화려한 유혹이 나타납니다. 더 큰 세상,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영이 놓쳐버린 민수의 진심처럼요. 돈과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진실한 사랑이 주는 평범한 행복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을빛처럼 따뜻하게, 푸른 달처럼 희망을 담아. 여기까지 노을빛 푸른 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한편 재혁의 비서 미라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미라는 대학교 때부터 재혁을 좋아했고 비서로 일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전무님, 요즘 자주 외부 일정이 많으시네요. 제가 일정 관리를 해드릴까요?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재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이상한 결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2인분이었다. 이상하네. 누구랑 다니는 거지? 미라는 재혁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혁과 소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후 미라는 소영이 민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냈다. 설마 직원 아내와?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일을 이용하면 재혁과 소영의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간 민수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재혁의 차를 정비하다가 조수석에서 여성용 이어링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지? 그 이어링은 분명히 고급품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영이 착용하던 것과 비슷해 보였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영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민수는 몰래 따라 나섰다.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민수는 차를 가지고 소영을 미행했다. 소영이 향한 곳은 친구 집이 아니라 신라 호텔이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소영이 재혁과 만나는 것을 직접 본 것이다. 재혁과 소영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재혁이 소영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본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소영아!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아내와 존경했던 상사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다. 게다가 둘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였다.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왜 이런 일이?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늦게 들어갔다. 소영은 이미 와 있었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네. 오늘 회사 일이 많았어?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보였다. 새로 산 옷 달라진 화장 그리고 자주 외출하는 일들. 소영아, 응.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 대학 동창.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민수는 미리 준비해뒀던 계획을 실행했다. 소영이 나간 후 민수는 그녀의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고급 브랜드 옷들과 가방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언제? 그리고 가방 안에서 고급 호텔의 키카드를 발견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밤 소영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왜? 표정이 안 좋네. 친구! 민수가 소영의 가방에서 호텔 키카드를 꺼내 보였다. 이것도 친구가 준 거야? 소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다. 빈수야. 이건 다 봤어! 전무님과 함께 있는 거! 호텔에서 둘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민수야, 잠깐.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내가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분이, 그리고 너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민수는 울분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15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15년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영도 눈물을 흘렸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돈, 지위!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이게 해결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을 나서려고 했다. 민수야, 어디가? 모르겠어. 지금 너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날 밤 민수는 찜질방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서 재혁을 찾았다. 전무님, 민수 씨,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재혁은 순간 당황했다. 뭔 소리야? 다 알고 있습니다. 소영이와 만나시는 거, 호텔에서 시간 보내시는 거, 전부 다요. 재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곧 진정하며 말했다. 민수 씨,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올라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민수가 사표를 꺼내 놓았다. 잠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이건 우리 개인적인 문제고 회사 일과는 별개잖아. 별개라고요? 제가 어떻게 전무님 얼굴을 보고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재혁은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이 상황은 회사 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전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입니까? 민수 씨, 답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나갔다. 재혁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수가 사표를 낸 후 소영은 재혁에게 급히 전화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민수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회사도 그만둔다고 하고. 진정해요. 소영 씨, 내가 해결할게요. 어떡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영 씨, 나랑 함께 살자. 뭐라고요? 이참에 민수 씨와 이혼하고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소영은 혼란스러웠다. 재혁과의 삶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민수와의 15년 추억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뭘 망설여요? 당신이 원하던 삶이잖아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함께 살자고요. 그날 밤 집에서 민수와 마주 앉은 소영 분위기는 차가웠다. 소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랑 다시 시작할 마음 있어.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소영은 고민에 빠졌다. 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맛본 다른 세상의 매력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빈수야,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지? 전무님 선택할 거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소영은 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재혁의 진심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미안해, 민수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소영은 재혁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먼저 재혁의 비서 미란이 재혁의 아버지인 대한그룹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회장님, 전무님이 직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민수라는 운전기사의 아내와 몇 달째 만나고 있어요. 회장은 분노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직원 아내를 건드려 회사 망신시킬 셈이야. 회장은 즉시 재혁을 불러들였다. 재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직원 아내를 유혹해.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을.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스캔들로 회사 망칠 셈이야.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회장은 재혁을 해외 법인으로 즉시 발령 내겠다고 했다. 미국 법인으로 가.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는 즉시 정리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나가든지 선택해. 재혁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평생 준비해온 후계자 자리였으니까. 소영아, 미안해.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살자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국으로 발령 나게 됐어. 2년만 기다려줘. 내가 돌아올게. 하지만 소영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다. 민수와는 이혼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동네 사람들도 흉보기 시작했다. 저 집 부인, 남편 상사랑 바람났다며? 그러더니 이혼했다던데. 소영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재혁이 떠난 후 더 이상 화려한 생활은 끝났다.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력이 공백이 많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몇 달 후 소영은 우연히 민수를 만났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다른 여자와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를 옮긴 후 만난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서로 행복하게 살자. 그분은 어떻게 됐어? 미국으로 갔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소영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역력했다. 2년이 지났지만 재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서 만난 한국계 여성과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소영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때로는 그때의 화려했던 추억을 떠올리지만 대부분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이야기. 5년이 지났다. 소영은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가다 민수의 새 가족을 봤다. 민수는 새 아내와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사랑이 뭘까? 화려한 열정일까? 아니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일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민수가 주었던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카페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번 생에서는 늦었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사랑하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소영의 이야기는 쓸쓸하지만 깨달음이 있는 결말을 맞았다.
탐욕이 가져온 파멸 그리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진짜 사랑의 소중함, 이것이 소영이 배운 인생의 쓰라린 교훈이었다. 지금까지 운전기사의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화려한 유혹이 나타납니다. 더 큰 세상,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영이 놓쳐버린 민수의 진심처럼요. 돈과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진실한 사랑이 주는 평범한 행복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노을빛처럼 따뜻하게, 푸른 달처럼 희망을 담아. 여기까지 노을빛 푸른 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